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조선사 시즌2라고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시즌1 50개가 좀 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진을 한 사 65개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즌2는 틈새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100개에서 150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세종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유튜브상 들어가가지고요. 뭐 노비종모법 이런 거 한번 쳐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세종대왕이 비난을 받고 있는가 보시면 좀 충격일 겁니다. 아니 스스로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종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왜 그게 진실된 역사인 양, 당신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뭐 성각자인 양, 하다못해 실제로 정통적으로 역사를 이야기하는 유튜브 상에서조차도 그 세종대왕을 공격하는데 세종대왕이 조선을 노비국가로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부민고소금지법을 제정해서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수령을 고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세종은 사대주의자다. 세종이 이래저래 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세종대왕 했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종은 15세기 부국강병을 훈구 관악파와 함께 그 성과를 이뤄낸 인물인데 훗날 조선사회를 지배하게 된 16세기 그러니까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의 후에 살인들, 그리고 붕당이 시작되면서 17세기 붕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서인들, 18세기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롱들, 19세기의 세도 가문들, 어느 누구도 세종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조차도 공부를 하면서 좀 부러웠을 거야. 와, 진짜 이런 군주가 존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있구나. 그리고 아니 조선 왕조를 봉건적이라 하여 비판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서조차도 세종을 폄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종대왕을 밑도 끝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저는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성역은 없죠. 세종대왕이 뭔가 정책을 잘못했고 세종대왕이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당시 국가와 민족에 반하는 역사적 행위를 했으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세종대왕의 할아버지라도 세종대왕의 할아버지면 이성계가 되겠구나. 성역이요?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제 진실을 확인하고 비판하지 않는 부분들. 왜냐하면 조선은 기록문화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거든요. 전부 다 기록적으로 드러난 걸 확인도 하지 않고 비난을 해서 지금 현재 우주에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아주 조그만 태양계가 있고 태양의 주변을 도는 태양계에서 지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주는 지구 중심에, 그리고 지동선이 아니라 천동설이다, 이런 주장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21세기의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왜곡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도 제가 시리즈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입에서 쌍욕이 나올 만한 단체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예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안병직이라는 인물이 만들었는데요. 이 안병직은 원래는 마오쩌둥의 심취해 있었던 마오주의자입니다. 60, 70년대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북격인 교수였고, 이 안병직은 언젠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생각하고 있는 그냥 소위 우파들이 이야기하는 빨갱이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여전히 성장하는 걸 보고 충격을 느꼈고, 이 양반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뭔지 아시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정말 후진적 삶을 살고 있었고 고대 노예적 삶을 살고 있었던 조선이 갑자기 근대화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성대 연구소를 만드는데 이 낙성대 연구소에 지원금을 누가 대주냐? 토요타 재단이 지원합니다. 문제는 안병직이 서울대학교 교수일 때 그 제자가 이영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그 유명한 김문수라는 인물도 있었죠. 이들 역시 완전히 안병직의 생각과 함께하고 있었던 마오주의자, 거의 진짜 완전히 극좌 운동권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자기 스승이
실제로 이들이 학생운동하다가 대학을 잘릴 위기에 처하니 안병직이 내가 너희들처럼 젊다라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겠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 현장으로 들어갔던 인물들 아닙니까? 스승이 딱 정신을 개조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면서 정치적으로 김문수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가버렸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용훈이 서울대에서 또 교수를 해요. 물론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낙성대 연구소의 이사장직을 수행하죠. 근데 이용훈은 여러 시비거리가 있었죠.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 가서 직접 사죄에 절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끝내 이영훈이 조선일보 기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낙성대 연구소를 이끌어가는 이유연 등과 함께 반일 종족주의를 썼죠. 위안부는 강제 동원당한 게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였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강제징용 역시 아니었다. 합리적인 급료를 지불했다. 젠장, 그럼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사할린까지 끌려갔다 오셔서 가위 하나 들고 기구 가셨는데 그건 대체 뭐야? 특히 지금 낙성대 연구소의 이우연 같은 경우는 UN 인권 이사회 행사에 참석하여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이걸 국제사회에 알린 인물이죠. 그런데 이우연이 이렇게 UN 인권 이사회 행사에 참석할 때 그 항공비하고 체류비를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지원을 해줘서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일? 아니 여러분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럼 우리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그냥 반민족자라고 보시면 되죠. 토요타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그리고 연세대학교 류석춘이라든지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죠.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쉽게 이해하면 일본이 요구하는 역사 왜곡을 큰 소리 내고 있는 인물들이고, 실제로 이 반일 종족주의는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일본에서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영훈이 이승만 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니 자신은 친일파인데 이승만 학당, 이건 코미디야. 여러분 진짜로 이승만이 비난받을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일본을 싫어하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압도적으로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에 경기하러 갔다가 뭐라고 이승만에게 말을 듣고 갑니까? 일본에게 지고 오면 전부 다 현해탄 바다에 빠져 죽거라,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거라. 그리고 이승만은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물 아닙니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이승만 라인을 그었던 사람이 이승만이야. 아, 이승만을 내가 또 너무 칭송하고 있네. 그렇게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권장할 때도 이승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본과 수교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인물이 이승만인데, 그런 이승만 학당을 이끌면서 그렇게 친일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학당에서 2시간, 3시간짜리 유튜브를 통해서 성군 세종을 완전히 비난하는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과연 세종은 성군인가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낙성대 연구소의 이영훈이 이런 영상을 찍건 이런 책을 내건 간에 아마 유튜브 세상이 없었으면 피식 별가 다 있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종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펄쩍 뛰고, 왜냐면 그냥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왜곡을 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소위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반일 종족주의 내용과, 아니 실제로 반일 종족주의가 굉장히 참신하고 훌륭한 책이었다고 극찬을 하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대못을 박았고 강제징용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독도 가지고 일본과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게 우파입니까? 우파가 뭐죠? 내가 여기서 또 좌파 우파 정의, 진보 보수의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우파 유튜버들의, 저는 지금까지 어떤 유튜버도 한 번도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학당 그 유튜버라고 하면 안 되죠. 이영훈은 일제강점기에 이광수 같은 인물이죠. 여러분 이광수 무정으로 유명한 인물이고 28 독립선언서를 썼던 인물이지만 훗날 친일파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되죠. 그러면서 민족 개조론이라는 글을 개벽에 실었고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실습니다.
이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에서 조선인들의 성격적 결함, 인종적 열악, 그리고 전응함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조선인들이 그렇다라고. 이게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너무 조선을 사랑하고 그러한데 조선인들이 이런 걸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썼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책이죠. 그런데 당시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썼을 때는 3.1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의 열등의식을 심어준 놈이기 때문에 정말 이광수는 친일파 중에서도 악질 친일파였고, 해방되자마자 반민특위에 끌려갔으나 이래저래 살아나서 북한에서 아오지탄가에서 생을 마감했던 인물인데, 저는 이 이영훈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우연 같은 이런 작자들은 현대판 이광수다. 그런데 이광수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단죄를 받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영훈 같은 경우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 6위 하고 경제력이 세계 10위 하는 이렇게 정말 자긍심 가질 만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역사적 무지함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열등의식과 자학사관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일본으로부터 용돈 받은 것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세종을 까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왕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세종대왕, 위대한 성군 세종을 악덕군주로 만듦으로 인해 과연 이영훈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 토요타 재단의 돈이겠죠. 개입니다.